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어린이 병원에 있는 소아청소년 여성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료를 주로 보고 있고, 소아청소년 여성 어린이들의 그런 여성 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주제는 어린이들, 그리고 소아청소년들, 그리고 그런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그런 주요 질환들,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선은 저희가 어린이들이 왜 산부인과를 와야 되는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꼭 병원에 와야 될 증상들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기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어머니들께서 소아과를 가야 할지 산부인과를 가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산부인과를 가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산부인과를 가는데 관련된 마음의 부담이나 장벽 이런 것들이 조금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기에 산부인과 방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소아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적절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춘기 이전에도 그런 여성 생식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발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상,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감염, 그리고 위생 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월경 문제, 그리고 성교육, 예방접종,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성적으로 성숙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여성 문제 건강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리스트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쉬운 단어들도 있을 텐데, 어린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놓치면 큰일 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와 호르몬의 변화로 다양한 여성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하면 그런 앞으로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이상, 월경통, 감염 같은 증상들은 산부인과에서 잘 치료받으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런 산부인과 방문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신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인기의 여성 건강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방문함으로써 저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생리 문제나 생식기 불편감 같은 이런 고민들을 편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월경 이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련된 질환의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혹시 의심해 볼 수도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월경 이상을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의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리량이 너무 많아요. 혹은 너무 적어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고, 월경을 한 달에 2번 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날 때가 됐는데도 안 끝나고 출혈이 계속 2주, 3주 지속됩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조퇴까지 합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리를 안 해요 라고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난 3달 동안 월경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단순히 이것들이 몸에 큰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 자세한 진찰이나 검사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이제 이것들을 스스로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월경 불순 혹은 이제 불규칙 월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나에게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리 일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볼 수 있는 이제 어플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제 어플 쓰기가 좀 귀찮거나 어려운 분들은 그냥 이제 메모장이나 달력에 그냥 적어 놓기만 해도 내가 생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일기를 적을 때는 이제 내가 생리를 언제 시작했는지 이제 피가 나왔던 날들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생리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리 전에도 어떤 뭐 복통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기분이 좀 처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이제 같이 동반돼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초경은 언제 했는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 초경하고 나서 이제 초기 시기에는 워낙 불규칙한 것 자체가 정상인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초경을 언제 시작했는지 이제 몇 년도 몇 월쯤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생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번 달 생리를 몇 월 며칠에 했으면은 그날부터 뭐 1일부터 5일까지 했을 때 그 다음 생리 시작일까지를 이제 생리 주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불규칙한 월경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초경이 시작되고 나서 12개월까지는 어떻게 월경 주기가 갖고 있어도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월경이 시작되고 바로 이제 몸이 완전히 성장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뇌하수체 시상하부 그리고 이제 난소에 이르는 그런 이제 저희의 그 호르몬 축 같은 것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굉장히 월경이 불규칙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초경이 시작되고 이제 1년이 경과했을 때 이제 생리 간격이 90일을 넘거나 그래서 이제 처음 생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 생리일까지 90일이 넘었을 때 혹은 이제 월경 주기가 21일보다 짧거나 45일보다 길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생리 시작일과 다음 달 생리 시작일 사이의 간격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요런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내가 월경이 좀 불규칙한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경이 시작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과 3년이 이내의 시점은 조금 기준이 다른데요. 3년 이내에는 한 45일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보지만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성인기까지는 21일보다 짧거나 35일보다 길거나 아니면 1년에 월경을 몇 번 했는지를 살펴봤을 때 8번보다 적게 했다라고 보면은 나는 월경이 좀 불규칙해서 뭔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좀 처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유방 멍울이 처음 생기고 나서 3년 동안 초경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이제 월경 이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아래 박스 쳐놓은 부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야 하는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다이어리 이제 아이들의 거를 챙겨보셔도 되고 해서 이런 때는 좀 병원에 와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월경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월경이 불규칙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이상으로 월경이 불규칙하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이제 필요할 수 있겠고 청소년기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청소년기에 임신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유전적인 원인으로 이제 혈액응고 이상이 있거나 골반 내 감염, 갑상선 기능 이상, 간 기능 이상, 그리고 고프롤락틴 혈증, 그리고 뇌하수체 기능 이상으로서 비만이 있거나 너무 저체중이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소를 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것 또한 불규칙한 월경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들 중에 아무래도 그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의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청소년기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약간 진단이나 이제 치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확진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고 가장 흔한 월경 불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이제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출혈이나 무월경, 희발월경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되고 희발월경 자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는 30에서 90일 사이의 월경 주기를 보이는 경우라고 이제 보기는 하지만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 그래서 특히 초경 후 1년이 지난 한 2년에서 3년째까지는 45일에서 90일 사이의 월경 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발월경은 청소년기에서는 초경 시작하고 3년까지는 한 45일에서 90일 사이 월경 주기일 때 이제 내가 희발월경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청소년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는 희발월경, 그래서 월경 횟수는 적지만 한 번 할 때 월경이 굉장히 많아지는, 월경 가다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초경이 2023년 5월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쭉 생리를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2024년 9월 1일에 월경을 시작한 이제 월경 시작일이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2024년 11월 10일에 월경을 시작하면 사실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저 10월에는 생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초경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고 45일보다는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생리 주기는 그래도 괜찮으니 일단 한 3년째까지는 지켜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월경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성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규칙한 월경, 소견을 보이면서 임상적인 고안드로겐증 혹은 생화학적 고안드로겐증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고안드로겐증이란 이제 청소년기에서는 특히 심한 여드름 그리고 채모가 좀 많은 것을 이제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나 다리, 인중, 가슴, 배, 등, 엉덩이, 음모에서 배꼽 사이 이런 부분들에 좀 털이 많거나 내가 좀 이제 평소에 털 때문에 제모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 경우에는 임상적 고안드로겐증에 해당할 경우가 많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불규칙한 월경이 있을 때 저희가 피 검사를 통해서 그런 테스토스테론이나 SHBG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생화학적 고안드로겐증을 진단을 하여 청소년기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이제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전 단계로 보고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진단 과정에서는 이제 다른 이런 것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이제 같이 하면서 진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고, 사실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진단됐다 하더라도 이게 평생 꼭 간다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뇌하 수치에서 난소까지 오는 그런 축이 충분히 성장되고 이제 성인기 이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진짜 성인기에서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가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꼭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불내성, 당뇨 위험, 비만,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건강 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기분 장애나 불안, 우울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고, 생리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에서는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까지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지속될 경우에는 선인기 난임과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진단과 이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치료로는 경구 피임약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구 피임약을 이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사실 걱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편두통이 생길 수 편기통을 갖고 있는 이제 아이들에서는 좀 금기가 될 수 있겠고,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 그리고 고도 비만에 보이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구 피임약은 좀 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청소년기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체중 조절이 이제 과체중인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 체중 조절을 해야겠지만, 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심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하면서 이제 균형 있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운동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메포민을 같이 처방해서 먹어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경구 피임약이랑 메포민을 같이 투여하는 것은 아직 청소년기에서는 이제 크게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외에도 뭐 스피롤락톤이나 제모 등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증상들을 좀 관리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월경 이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 말고도 좀 이제 병원에 언제 또 이제 가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월경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생리대를 갈아야 할 정도로 월경량이 많거나, 잘 때 이불을 적실 정도로 생리량이 많은 경우, 그리고 생리 주기 사이에 피가 나는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월경통이 심한 경우 등도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할 증상에 이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경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경통은 이제 크게 1차성, 이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 2차성, 호르몬 혹은 구조적 이상,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월경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증상도 약간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1차성 월경통의 경우는 쥐어짜는 듯한 그런 크램핑이라고 하는 그런 통증, 메스꺼움, 구토, 불면 등을 동반하기도 하고, 정신 통증이나 위압감, 허리 통증, 두통, 설사,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울이나 예민함, 다리 통증도 이제 같이 동반할 수 있는데, 이와 반면 이제 2차성 월경통 증상은 만성 골반통이나 생리 주기가 아닐 때도 중간에 생기는 통증, 성교통, 생리 과다를 동반하는 통증 등이 될 수 있는데, 사실 1차성과 2차성은 이제 딱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두 개가 약간 이제 혼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쪽 컴포넌트가 좀 더 많겠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일상생활이 좀 지장을 받을 정도의 월경통이 있다면 관련된 이제 치료나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꼭 병원에 가봐야 될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성 월경통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저희가 소위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제 약들입니다. 통증이 제일 심한 2-3일 정도까지 복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걸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월경통이 너무 심해요 라고 해서 저희한테 오셨을 때, 그러면 진통제는 보통 어떤 거를 드셨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근데 타이레놀 하나 정도 먹었는데 통증이 조절이 안 돼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성인들 포함해서도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레놀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런 생리통이 생기는 원리들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런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이제 쓰는 게 중요하고, 약국에서 소위 저희가 이제 생리통약 주세요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받을 수 있는 뭐 그날의 이젠시스 이런 이제 약제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써보는 게 좋고,
이런 약으로도 너무 조절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나프롭센, 케토프로펜,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과 같은 이제 약들을 처방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이 약들이 이제 반감기가 짧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약을 먹고도 조절이 안 된다면 이제 약의 용량이나 횟수가 이제 충분한지를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기존적으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생리통에는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우선 이러한 약들을 먼저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생리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드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자궁 내막이 이제 떨어져 오는 그런 염증들을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해야지 이제 이러한 염증들이 줄어들어서 생리통을 효과적으로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리 달력을 보고 이제 언제쯤 이제 생리를 시작할 것 같다 하는 날이 이제 예상이 되면은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약을 이제 하루 한 알, 두 알 정도씩 이제 먹고 생리를 시작하면 이전보다 생리통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로는 이제 그런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줄이고 생선이나 오메가3 그리고 운동을 찾는 것 그리고 핫팩을 데워주는 것 적절한 그런 비타민 치료나 비타민 제 섭취나 아로마 치료나 장미차 이런 것도 월경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월경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오시면 초음파나 MRI, 부인과 진찰 등을 이제 통해서 적절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드물기는 하지만 저희 병원까지 오시는 것 중에 이제 그런 월경통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다 보면 자궁이나 생식기 기형 같은 게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난소무록이 동반돼 있거나 뭐 방광염 같은 것들이 있거나 이제 뭐 다른 질환들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은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염의 관리입니다. 소아청소년기에도 외음부 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음부 질염이란 소아들의 이제 생식기 바깥쪽, 그래서 외음부 그리고 질 안쪽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말하며 분비물, 가려움증, 통증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백뇨통이나 하복부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머니가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들 씻기다가 봤을 때 소음순이나 대음순 주위가 이제 빨갛게 보이기도 하며 이제 이런 것들을 주소로 보통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소아청소년기 외음부 질염의 원인은 성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원인 미상의 그런 비특이적 외음부 질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이 없는 그런 외음부 질염이 어린이들의 외음부 질염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20-30% 아이들은 그런 원인균이 있거나 굉장히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매개 감염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기타 다른 외음부 질환으로 인해서 외음부 질염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춘기 이전에 그런 어린이들의 외음부 질염 관리는 1차적으로 위생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호흡기 감염이나 장염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때 생긴 감염이 손을 통해서 이제 질에 옮겨가서 이런 외음부 질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런 외음부 질염 관리할 때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기나 장염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 외음부 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화장실 사용 전후에 손을 아주 깨끗이 잘 씻어서 세균 전파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생각보다 어머니들은 기저귀 갈 때 잘 해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뒤로 닦기 이제
질 쪽 방향에서 항문 쪽 방향으로 이제 대변을 닦는 것이 이제 회음부의 그런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데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이 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인 그런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편리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쓰시기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피부 자극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과 목욕을 할 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여자아이들은 소변을 볼 때 이제 다리를 오므리고 소변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은 그런 대음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통통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소변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화장지에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이제 꼭 소변을 볼 때 다리를 충분히 벌리고 이런 민감 부분에 소변 닿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아래쪽이 뭐 가렵다고 하거나 따갑다고 할 때 오히려 막 더 좋은 세제, 좋은 세정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거품 목욕이나 강한 세정제, 자극적인 비누, 또 향기 나는 비누들이 이제 아이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 깨끗한 그냥 수돗물 아니면 저자극의 무향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또 머리를 감으면서 이제 그런 샤워물이 또 이제 질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자극을 더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항상 그럴 순 없겠지만 좀 아이가 불편해하고 좀 따가워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머리 감을 때도 좀 이제 뒤로 눕힌다거나 해서 아래쪽에 그런 비눗물이 최대한 닿지 않게 이제 씻겨주는 것이 또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선택할 때도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선택해주고 꽉 끼는 옷을 피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 활동성 때문에 바지나 레깅스 같은 것을 또 많이 입히시기도 할 텐데, 사실 아이들이 그런 질염이 좀 심하게 올 때는 습기를 좀 가두지 않는 치마를 입히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이제 넉넉한 속옷, 이제 아주 펑퍼짐한 것들을 입히거나 아예 차라리 하의나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재우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건조를 충분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샤워를 하고 아래쪽을 꼼꼼히 잘 씻어주시고 나서 그런 타월 같은 걸로 가볍게 두드려서 건조를 시키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차가운 바람의 드라이어나 손선풍기 같은 걸로 이제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차라리 이제 바디 드라이어 같은 거 사용해 보는 것도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너무 또 이제 건조한 것도 증상 악화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호막으로서 이제 바셀린이나 아니면 그런 무향의 저자극 로션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관리들을 다 했는데도 이제 그래도 아이들이 좀 불편해요 할 경우에는 이제 미온수 좌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뭐 성인에서의 좌욕과 다르게 그냥 아이들은 물놀이 하듯이 그냥 이제 대야에다가 이제 좀 물을 한 10cm, 15cm 정도 담아놓고 그냥 아이들한테 샤워하기 전에 그냥 엉덩이만 이제 담궈놓고 이제 좀 물놀이 하듯이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좌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깨끗이 흐르는 물로 씻어주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좌욕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증상 조절 안 되고 너무 따갑거나 가려움증을 심하게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국소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보는 것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저귀 갖고 있는 아이들에서도 이제 그런 질염, 외음부염이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기저귀는 기본적으로 통기성이 잘 좋게 이제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것을 이제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기저귀 교체는 아마 어머니들이 잘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소변이나 대변 보고 나서 가장 빠르게 이제 교체를 해주고 습기나 세균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의 경우도 앞에서 뒤로 닦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세정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외음부 생식기를 만지는 것을 좀 어려워하거나 좀 무서워하시는 어머니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살짝 밀어서 벌리는 정도는 이제 해도 전혀 아이들의 뭐
그 외음부나 뭐 그런 천여막 쪽에 손상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가볍게 살짝 벌려서 이제 보고 그 안에 찌꺼기 같은 게 껴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면봉에 물을 좀 묻혀서 이제 찌꺼기 같은 게 껴있다면 살살살 이제 닦아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누나 물티슈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그쪽 주위가 좀 빨갛게 올라온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일시적으로 잠깐 피했다가 이제 나중에 좀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면은 이제 이런 것들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건조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물로 약간 좀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기저귀를 입히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에도 습기가 찰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열어가지고 이제 손선풍기처럼 이제 사용을 해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를 입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기저귀 발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판텐 같은 연고도 많이 사용하시고 뭐 바셀린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사용에 조금 어렵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이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 하루에 이제 좀 가능한 시간들 그리고 아이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소변을 조금 가릴랑 말랑 하는 시기가 될 경우에는 또 기저귀를 좀 벗겨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벗겨놓고 이제 지내시는 것도 이런 위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춘기 이전의 여성 어린이들의 그런 외음부 질염이 이런 위생관리를 충분히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아까 20에서 30% 정도 그런 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제 균이 자라는지를 배양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이제 요즘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모래밭에서 놀거나 할 때는 그런 기생충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기생충 검사를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피부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이제 그런 궤양 같은 게 동반될 경우에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혹시 이제 질환의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아이가 놀거나 뭘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런 휴지 조각 같은 게 뭉쳐서 질환에 들어가서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의사와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상 질문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제 그 사춘기 이전 아이들에서 진짜 질염이 생기긴 생기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도 항문과 질 입구 사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나 속옷, 그리고 위생관리에 조금 이제 아이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어린이들은 아직 그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아서 락토바실러스가 질환을 충분히 이제 살고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성인에 비해서 질내 환경의 pH가 높아서 이제 성인에 생기는 질염이랑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충 같은 그런 기생충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세균 원인이 없어도 이제 그런 위생 관련된 문제 때문에 외음부 질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물이 있으면 다 질염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신생아들은 이제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는 엄마 호르몬의 영향이 이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얗거나 투명한 점액선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고 이거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아이들에서도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관련된 그런 호르몬 때문에 이제 분비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크게 냄새가 나거나 가려운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제 깨끗한 분비물은 충분히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캔디다증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린이들은 질내 환경이 성인에 비해서 pH가 이제 높기 때문에 캔디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내 산성도가 높아서 이제 잘 생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길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하얀 그런 코티지 치즈 같은 찌꺼기처럼 분비물이 나오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아이들 중에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당뇨 같은 게 이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캔디다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아이들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 이후에는 또 이제 어린이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음부 질염의 원인이나 이제 진단 치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사춘기 이후 청소년기는 조금 더 성인에 가까운 이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의 경우는 아직 이제 생리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라 생리대 관련된 위생 관리를 좀 어른들보다 조금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 생리대 관련된 접촉 피부염이 생기거나 외음부나 질내 이물질, 캔디다증, 세균성 질염, 그리고 그런 성매개 감염 등이 같이 동반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균배양 검사나 성매개 감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이제 성인 여성분들이 사실 병원에 가서 질염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질환에 그런 이제 스페큘럼을 넣고 이제 질환을 벌려서 보는 그런 질염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이제 질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세균성이나 이제 뭐 다른 박테리아 뭐 그런 곰팡이 감염 등이 의심된다고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얇은 면봉,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그런 코에 넣었던 면봉과 같은 크기의 얇은 면봉을 사용해서 관련된 그런 질염 관련된 검사를 좀 하기도 하고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적절한 진료, 그리고 이제 그런 질염 관련된 균 검사를 하고 원인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소년기에서도 이제 그런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병원에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이런 거를 부모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아이들 이제 그런 이제 팬티나 속옷 같은 걸 좀 보고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아이들한테 혹시 이러한 증상이 있진 않니? 라고 좀 물어보면서 이제 아이를 잘 설득해서 병원에 이제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아청소년기에도 충분히 외음부 질염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한번 생기면은 굉장히 아이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잘 데리고 오셔서 적절한 진단과 이제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 얘기하고 이제 강의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때는 꼭 산부인과에 와주십시오. 이제 앞에 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랑 비슷한데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가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서 중요하고, 여성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문이 필요한 주요 증상으로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생리 주기가 너무 길거나 짧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생리통이 있을 때, 그리고 분비물, 가려움, 냄새, 배뇨통과 같은 질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산부인과 내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적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은 청소년기부터 그런 여성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여성 클리닉에서는 이제 5명 교수님이 같이 이제 진료를 보고 계시고, 이제 어린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여성 문제를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각 이제 세부 분과들, 그리고 소아외과나 비뇨기과 등과 같이 그런 어린이 병원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 의료진과 연계하여 함께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린이들의 그런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 그리고 어린이들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이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여성 건강을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크는데 많이 기여를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채팅에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읽어보면서 이제 대답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평안한 가을님께서 이제 초등 여아들은 왜 질염에 걸리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이제 많이 이제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인과 이제 질 안의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질염이 충분히 이제 생길 수 있는 환경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변 보고 나서 위생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통풍이 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특별한 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염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위생 관리를 잘 해보고 그래도 이제 낫지 않을 때 이제 병원에 꼭 오셔서 다른 중요한 원인이 없는지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지은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초경을 작년 여름에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넘게 생리를 안 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준을 보면은 이제 처음 초경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생리를 어떻게 하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여름에 시작하고서는 이제 1년 정도 이제 지났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작년 여름에서는 이제 1년이 지났을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6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하고 있다면 한번 산부인과 꼭 방문해서 이제 다른 원인이 없는지 이제 아이들이 좀 생리 그런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미마마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한 중2 아이 생리 주기가 2주 늦을 때도 1에서 2주 빠를 때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2면 이제 한 3년 정도는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인에서의 월경 불순과 이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35일에서 90일 사이에 이제 그런 월경 주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생리를 어느 날짜에 시작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생리 시작한 날짜가 한 35일 이내 안쪽으로 이제 주기가 들어온다면은 약간 불규칙한 거는 조금 지켜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 2주가 뭐 한 달에 2번 할 정도가 한 뭐 14일 간격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해피라이프님 이제 13살 아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생리 기간만 되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하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소아청소년과로 진료받아야 될지 산부인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생리 기간에 영향이 있다면은 이제 생리 기간에 또 악화가 되거나 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런 생리 전 증후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기는 해서 이제 어쨌든 산부인과를 찾는 것도 이제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과 연관돼서 같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생리 기간에 악화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랑 같이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앉았다 누웠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는 좀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시사하는 소견일 수도 있기는 해서 아이가 혹시 생리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한번 산부인과 내원해서 기본적인 검사들 이제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지연님, 네. 탐폰 자주 사용하면 질염이 걸리나요? 탐폰 사용한 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주위에서 탐폰 1년 쓰고 질염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생리대 사용하라는데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탐폰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탐폰 보통 이제 그 포장지 열어봐도 그렇고 이제 하루에 이제 몇 시간 안에 이제 갈아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보고 잘 지켜서 잘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한 개 가지고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질염 걸릴 수 있고요. 이거는 꼭 탐폰이냐 생리대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리대도 제대로 제때 안 갈아주고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질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탐폰을 적절한 방법으로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진혜님 20대 중반 직장 여성인데 한 달 이상 생리가 안 나오는데 기다려 봐야겠죠?
한 달이라고 하시면은 한 35일 이상이 이제 지났다면은 그래도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있으면 당연히 생리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염에 있어서 질환에 넣는 약과 먹는 약도 이제 드셨으면은 위생관리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염도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이제 생리가 계속 이렇게 한 달 이상 안 나오고 있다 하면은 꼭 산부인과 찾아서 기본적인 검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경 이후 키가 얼마나 더 클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너무 아이마다도 다르고 또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소아과 선생님이랑도 상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어쨌든 초경이 지나도 키가 그래도 크기는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사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월경 관련된 문제를 같이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불순이나 월경통이 많은 사람은 자궁암이나 난소암의 위험이 커지나요? 월경 불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서 그 월경을 좀 안 하는 경우, 그래서 한 달에 한 8번보다 미만으로 생리를 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그 자궁 내막의 탈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암이 생길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난소암은 이제 배란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월경불순이나 월경통이 또 난소암이랑 연관이 크게 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풀꽃님, 50대 여성인데 HPV 바이러스 검사에서 없고 질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자궁염이라 해서 놀랐어요. 항생제 맞고 질정 2개월간 2주 간격으로 치료받았고 오히려 치료 중 아프고 힘들고 치료 종료 한 달 지났는데 노란색 분비물이 나와요. 과잉 진료였는지 의심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자궁염은 저희가 보통 골반염이라는 용어를 보통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자궁염도 이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통 그 골반염을 진단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다른 원인들이 없는 잘 설명되지 않는 골반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골반염증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아마 선생님께서 잘 치료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항생제 주사를 맞고서도 이제 호전이 되지 않으면 다른 원인은 없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추가적인 병원 진료를 좀 더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이제 오늘 얘기로 이제 충분한 궁금증이 잘 이제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워낙 어린이들의 그런 건강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다른 문제들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 찾고 산부인과도 이제 편하게 방문하셔서 이제 가볍게 상담하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 잘 해결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제 따로 진료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료로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